자,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조금 짤막하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한진칼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나는 호재인 건 알겠는데 한진칼 대한항공은 잘 모르겠다. 시간 나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통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보통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고 인수합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대한항공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대한항공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상승세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이 상승세 자체도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얘는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재료가 다 끝났다면 밑으로 아예 쭉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빠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거는 사실 아니네요. 근데 어찌됐든 하락을 조금 그동안에 해서 이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것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얘네가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나왔을 때 애경그룹 그리고 HDC, SK 얘네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뛰어들었겠죠. 근데 대한항공이 뛰어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이어서 봤을 때 정부와의 그런 좀 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산업 관련해서 이게 그래도 기관 산업이거든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수적인 산업이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조금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이나 인천국제공항처럼. 근데 적자인 회사들을 보통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꼭 필요한데 수익이 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민영화가 어려운 그런 쪽을 보통 국가가 합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딱 그 케이스였죠. 지금 운영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너네가 해라. 대신 우리가 뭐 세금적으로 혜택을 줄게. 이렇게 딜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그 전에 인수 나왔을 때는 대한항공은 참여를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은 양쪽이 다 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도 한진칼은 대한항공보다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가 얘네 지분 싸움이 있었잖아요. 예, 한진칼은 지분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껴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따로 봐야 되고, 대한항공 우선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수합병 할 때는 우선주가 더 크게 움직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이면은 우선주가 이렇게 최고가를 뚫고 올라간 게 딱 보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자, 아시아나항공 빡 올랐죠? 아시아나항공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뭐 부채나 이런 것들을 일단 대한항공이 다 떠안게 되는 거니까. 그럼 금호그룹은 일단 다 상승세가 탈 거예요. 아시아나, IDT도 이렇게 크게 올라 주었고요. 여기서 대장주는 아시아나항공이나 아시아나 IDT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이쪽 말고 금호 쪽도 봐야 돼요. 금호산업 상승 크게 나왔죠. 왜냐면 얘네들도 팔고 나면은 자, 금호산업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나면 재무가 많이 조금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아니죠? 그 아시아나항공 지분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조금 이상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금호석유화학이었나? 금호석유 그게 금호석유화학 얘네 아니야? 이거는 인수 때문에 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도 보면은 상승세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게 보이시죠? 예, 아무래도 그 2대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 받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모두가 다 사실은 증권 시장에선 호재입니다. 예, 근데 인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재료 소멸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보통 인수 전까지가 가장 큰 대목입니다. 예,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드렸는데요. 뭐 차트로서는 사실 뭐 지금 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내려왔는데 이탈이 안 나온 게 이탈을 한번 시킬 수도 있지만 다시 반등 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조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싶을 때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그리고 재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얘네가 대신 그 운송 물량을 조금 많이 늘리면서 그 나름대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선방을 좀 했어요. 예. 아, 3분기는 아직 안 나왔구나. 이게 2분기네. 3분기 나왔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면 제대로 아직 안 나왔나? 네, 요거는 한번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나 보네. 네, 요거는 네이버 금융에서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통합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내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엇갈린 노조 입장. 자, 보면은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도 뭐 그동안에 서로 간에 경쟁자였는데 하나가 되면은 고용 불안, 내부 불균형 우려 등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은행들도 서로 합쳤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하나은행이랑 외환은행 합칠 때도 그랬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다 망하는데 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모두 직원 70% 가량이 휴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회사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직원들을 잘라내야 회사가 살고 그래야지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아직 실적 얘기는 조금 안 나온 것 같네요. 얘네 실적이 궁금한데 오늘 17일, 16일 10조 아시아나의 10조 부채를 떠안는다. 잠시만요. 대한항공 실적 이번 실적이 나랏돈 8천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거의 국책 기업이 되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얘기가 3분기 실적 발표. 이거 블로그라서 조금 보기 뭐하네. 네. 일단 요거는 실적이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제대로 된 그 재료 자체는 뭐 요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가 투자를 하게 되네요. 예, 국가 투자를 하게 되고 요거는 둘 다 일단은 당분간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참 가입 네, 해주세요. 멤버십 가입하면은 최대한 많은 자료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추천주나 이런 것들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마칠게요.